안녕하세요. 커리어의 정점에서, 그것도 팀 역사상 첫 우승 트로피를 안긴 직후에 조용히 팀을 떠나는 선수가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그 의문입니다. 주인공은 2025년 US 오픈컵 결승전에서 내슈빌 SC를 정상으로 이끈 핵심 자원이었던 살라입니다. 그는 우승의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에 LAFC 이적을 전격 발표했고, 이 결정은 단순한 이적 소식을 넘어 미국 축구계 전반에 깊고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처음 이 뉴스가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은 늘 그래왔듯 익숙한 공식부터 떠올렸습니다. 더 큰 연봉, 더 강한 팀,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 하지만 관련 자료들을 하나하나 짚어볼수록 살라의 선택은 그런 단순한 계산법과는 전혀 다른 궤적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그 시즌 개인 커리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내슈빌 전술의 핵심으로서 측면에서의 스피드, 전환 과정에서의 헌신, 그리고 공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까지 도맡아 수행했습니다. 팬들의 사랑은 절정에 달해 있었고, 구단 역시 그를 중심으로 한 미래를 그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돈 문제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내슈빌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재계약 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LAFC가 지불한 이적료 역시 총 100만 달러 규모의 GAM으로 살라의 기량과 상징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담백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감독과의 불화,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 팀 비전에 대한 회의 같은 전형적인 이적 사유 또한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단 첫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 올린 직후였던 만큼 내슈빌에 남아 또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갈 명분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났고, 그것도 현지 시각 새벽 1시라는 다소 이례적인 시간에 LAFC행이 발표되며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정해두었던 목적지를 향해 조용히 이동한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이적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한 선수가 자신의 축구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완성하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선택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핵심에서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살라는 오랜 시간 손흥민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아왔고, 그의 플레이를 반복해 분석하며 자신의 축구를 다듬어 온 선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살라가 손흥민의 화려한 득점 장면이나 글로벌 스타로서의 명성에만 매료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끌렸던 지점은 카메라에 자주 잡히지 않는 부분, 즉 팀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소모하는 움직임, 수비 가담을 주저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개인 기록보다 팀의 완성도를 우선하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살라는 손흥민을 골을 넣는 윙어가 아니라 팀을 완성시키는 윙어로 바라봤고, 바로 그 축구 철학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싶다는 욕망이 LAFC행의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는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따라가며 느낀 감정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깊은 존중에 가깝습니다. 살라의 선택은 커리어를 더 화려하게 포장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매우 진지한 고민의 결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승 직후 팀을 떠난다는 결정은 언제나 비판을 동반하지만, 그는 안락한 현재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리더가 중심에 서 있는 LAFC는 단순히 강한 전력을 가진 팀을 넘어 분명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고, 살라는 그 무대에서 자신의 축구를 한 단계 더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고, 성공의 크기가 아니라 의미의 깊이를 선택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살라의 LAFC행은 한 선수가 우승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스스로에게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결과이며, 동시에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팀 전술을 넘어 다른 선수들의 인생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기준점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할 때 많은 감독과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골이나 어시스트 같은 눈에 보이는 기록이 아니라 공이 없을 때 그가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수비 라인을 끌고 다니며 상대의 조직을 흐트러뜨리고 그 과정에서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공간을 선물합니다.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구조를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움직임. 이것이 손흥민 축구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지치지 않는 전방 압박입니다. 손흥민은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팀의 첫 번째 수비수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상대 빌드업의 시작 지점을 압박하고 수비 전환의 신호탄을 스스로 끊어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스포트라이트를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태도.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감독들이 가장 신뢰하는 선수로 완성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살라의 커리어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살라는 흔히 화려한 득점력과 폭발적인 스피드로만 평가되지만 그의 진짜 가치는 팀을 위해 자신을 어떻게 조율해 왔는지에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개인 기록만으로 커리어를 정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 시즌 20골을 넣는 유형의 선수로만 소비되기보다는 팀 전술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위치와 움직임을 스스로 학습해온 선수였습니다. 커리어 초반의 살라는 그저 빠르고 직선적인 윙어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팀을 옮기고 전술 환경이 바뀌면서 그는 언제 속도를 써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안쪽으로 파고들어 동료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손흥민이 보여준 축구 철학을 자기 몸에 체화해 나가는 과정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살라는 어느 팀에 가든 항상 필요로 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팀의 가장 부족하기 쉬운 강도, 규율, 그리고 전술적 지능을 채워주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손흥민이라는 기준에 맞춰 끊임없이 다듬어 온 셈이었습니다. 화려함보다 균형, 개인보다 팀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철학을 축적해온 살라 앞에 LAFC라는 팀이 등장합니다. 당시 LAFC는 이미 리그 최상급 공격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확실한 스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고 공격의 파괴력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순간 전방 압박의 강도와 활동량 데이터가 리그 평균 이하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내부에서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창은 날카로웠지만 그 창을 놓쳤을 때 다시 되찾아오는 힘이 부족했던 팀이었습니다. LAFC가 필요로 했던 것은 또 다른 득점원이 아니라 기존 스타들이 가장 편안한 환경에서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어줄 조각이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DNA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선수 말입니다. 그리고 살라는 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속도와 기술은 이미 검증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태도와 축구적 인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살라에게 LAFC의 제안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축구 철학이 마침내 인정받고 자신이 존경해온 시스템 안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뛸 수 있는 인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선수가 수년 동안 특정 선수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그를 기준 삼아 훈련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화면 속 인물이 아닌 실제 훈련장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패스를 주고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제안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자료 속 한 문장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평생 손흥민처럼 움직이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와 함께 뛸 기회가 생긴다면 그걸 거절할 이유가 있는가? 살라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의 커리어가 자연스럽게 도달한 논리적인 다음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LAFC 공동회장 존 토링턴이 영입 발표 당시 살라는 팀의 속도와 에너지, 그리고 인성과 캐릭터를 가져다줄 선수라고 언급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성과 캐릭터란 개인 기록보다 팀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프로페셔널리즘, 즉 손흥민이 상징하는 바로 그 가치입니다. 결국 이 이적은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라 양측의 철학과 필요가 오래전부터 수면 아래에서 맞물려온 필연에 가까운 만남이었습니다. LAFC는 제2의 손흥민을 원한 것이 아니라 손흥민과 함께 가장 완벽한 균형을 이룰 파트너를 원했고 살라는 자신의 축구 철학을 가장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무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축구에서 픽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장면입니다. 단순히 실력 좋은 선수들을 모은다고 강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가치관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화롭게 맞물릴 때 비로소 진짜 시너지가 폭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LAFC, 그리고 살라와 관련된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밀도 있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